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 하죠. 뭐 챗GPT나 인공지능 AI가 나오면서 AI가 글쓰기를 다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글쓰기의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라이팅의 중요성이 정말 높아지고 학군지나 아니면 좀 손에 꼽는 학교일수록 라이팅에 대한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시대에 쓰기 기능의 중요성 이외에도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의 공교육에서 라이팅을 중요시하는 건 이 AI 시대에 질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너는 이거 알아? 그러면 응 알아가 되겠는데,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기반 지식이 있고 그걸 논리 정연하게 내가 모르는 말을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AI 시대에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대요. 그래서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못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의 이제 4대 영역으로 보면은 듣기하고 읽기는 인풋의 구간이고, 그리고 라이팅하고 말하기는 아웃풋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인풋에서도 듣기를 하면 말하기를 하지만 읽기는 못해요. 실질적으로는 듣기를 해야 말하기를 하고 읽기를 해야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을 줄 모르는데 쓸 줄은 알아?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단어를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문장을 못 쓰는 이유는 우리가 못 읽어서 그러거든요. 문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아이들이 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읽기를 하자마자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영역이 읽기 영역 레벨과 쓰기 영역이 좀 달라져요. 읽기 능력이 높아도 쓰기 능력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읽기만 하고 정말 많이 읽었어. 근데 전혀 못 써.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빨리 쓰기 능력이 올라가는 거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읽지 못하는 아이가 라이팅을 잘할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라이팅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이제 교육과정으로 보면 말 수 있는데 1, 2학년 때는 쓰기 교육의 목표가 글자를 바르게 쓴다,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가 1, 2학년이고, 그리고 3, 4학년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한 문장을 문단을 쓴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쓰고 이거에 대한 설명하는 여러 개의 복합 문장이 들은 문단을 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관심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리고 5, 6학년 때는 목적과 주제에 알맞은 내용과 매체로 글을 쓴다. 그리고 적절한 근거와 표현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고,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을 그러니까 결국은 감상이 뭐예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오피니언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가 5, 6학년이에요. 근데 영어는 이게 이제 영어 라이팅의 교육 목표인데, 도움을 받아 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연속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도움과 피드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공교육 과정의 라이팅의 교육 과정이 약간 달라요. 제가 왜 이렇게 다른 거를 보여드리냐면, 미국 공교육의 라이팅 과정을 이렇게 K부터 G1, G2, G3까지 체계적으로 받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고학년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내용과 매체, 설명문도 있고 기사형도 있고, 그 다음에 초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장이 있겠죠. 그렇게 문장이나 적절한 근거와 표현으로 주장하는 글을 쓴다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건 한글이건 라이팅의 구조를 알고 라이팅을 어떻게 쓰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알면 그 정도의 영어 쓰기가 되는 아이들은 한글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라이팅이 좀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넥사일 한 700, 800 되는 친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넥사일이 한 1000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라이팅을 배우는 G1, G2까지는 1000인 친구가 좀 잘해요. G1까지는. 근데 G2부터는 넥사일이 낮아도 머리가 큰 친구가 라이팅을 잘해요. 이해되세요?
아이가 사고의 영역 자체가 넓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논리 정연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어 수준, 만약에 4점대, 5점대 정도 단어 수준 이상이 된다고 하면 나이 많은 형이나 누나나 오빠가 영어 라이팅을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써요. 이런 거죠. 요즘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러시아의 전쟁을 어린 아이들은 그냥 원초적으로 전쟁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세계사를 배우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오피니언이나 주제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교육 과정에서 라이팅이라고 딱 박혀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넌픽션 라이팅이라던가 에반모어 같은 경우는 주요 1부터 있어. K가 없어요. 그리고 넌픽션 라이팅 같은 경우나 패러그래프 라이팅, 이게 글의 구조를 짜는 라이팅은 G2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G1에서 라이팅을 못하는 건 아이가 레벨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생각이 안 커서도 있어요. 그 대치나 목동에서 막 이렇게 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이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장이 구조해 써야 된다. 빨리 익히고 싶어서 문장에다가 이렇게 블랭크 해놓고 거기다 막 글 쓰는 거 하면서 패턴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럼 패턴으로 가르치면 G2나 G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써요. 퍼스트, 세컨드, 왜 워크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퍼스트하고 뒤에 써야 되고 세컨드하고 써야 되고 이렇게 구조화된 글을 쓰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 더 이상 안 올라요. 그런데 이제 퍼플 같은 경우는 인투리딩 라이팅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교육과정을, 그리고 거기에 에반모어 라이팅이나 이런 게 어떤 생각을 어떻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펼칠 거야? 이걸 설명문으로 할 거야? 논설문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똑같은 글도 아니면 시곡처럼 쓸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소재를 대중에게 글을 써서 내 생각을 알릴 때 그거를 대화체로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설명하듯이 쭉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꽁트로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글쓰기를 배워야만 라이팅의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다양한 글을 배우려면 밭도 열심히 이제 새로 농사를 지으려면 열심히 뒤집어서 갈아야, 그래야 큰 나무나 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라이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 2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라이팅이 안 돼요 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라이팅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리딩도 시간이 필요한데 라이팅은 더 필요해요. 내가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써보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라이팅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데 막 라이팅을 많이 시키면 아이가 라이팅을 잘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마음이 크고 머리가 커야 된다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커져야 되는데, 자, 사고가 커지려면 약간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거짓말해서 엄마한테 혼나보기도 하고, 그래야 거짓말을 하면 이런 결과가 하구나 후회도 해보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것도 있어보고, 이래야 글은 잘 쓰거든요. 이제 5살, 6살, 7살 이런 친구도,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라이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1학년 차니까 뭘 알겠어요, 쓰면. 그쵸? 근데 정말 많은 글을 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라이팅을 무조건 많이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이제 G1, G2에서 예방모어 라이팅을 하면 한바탕 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예방모어 라이팅하면 아깝잖아, 돈이. 피드백을 받으려면은 글씨를 많이 써서 문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쓰라고 그래. 그리고 사실 내가 잘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반복해서 쓸 걸 잘 몰라.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 아이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엄마가 길게 쓰라니까 길게 쓰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통문장으로 하지 못하고 띄엄띄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늘렸어야 되니까. 마침표 많이 쓰고 문장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토플 라이팅이 들어가면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절대로 라이팅을 길게 쓰라고 하지 마시라. 길게 쓰라고 하면 아이한테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리라이팅인 거예요. 왜냐면 영어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라이팅을 했을 때 문장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게 실질적으로 라이팅을 공부하는 시간은
라이팅을 쓰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리라이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이런 문장을 썼으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리라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라이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라이팅만 시키고 리라이팅을 안 시켜요. 왜냐면 바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리라이팅을 못할 것 같으면 라이팅 개수를 줄이거나 라이팅 횟수를 줄여서 해야 돼요. 이제 퍼플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 로드맵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아이들의 라이팅이 시작될 때 라이팅은 처음에 어떻게 진입을 하는 건가요?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라이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라이팅을 할 때 맨 처음에는 한 단어로 엄마, 아빠 이렇게 쓰잖아요. 처음에 한글을 뗄 때는.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는 라이팅을 문장으로 쓰죠. 나는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쓰잖아요. 나는 마트에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나는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갔습니다. 엄마랑 마트에 이렇게 쓰는 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7세까지 한글을 떼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독서를 하면서 문장에서 배우는 거죠. 기초 리더스를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기초 리더스를 읽을 때 그 기초 리더스에 있는 문장의 패턴들이 결국은 기본 문장들이에요. 그 기본 문장으로 저희가 무료로 만들어 놓은 게 언스크램블 센텐스예요. 그래서 언스크램블 센텐스를 보면서 아이가 그냥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만약에 캔이 있어. 그러면 I can인지 canI인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그거죠. 오려서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문장을 오려서 붙여봤어. 문장을 만들어봤어.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그 두 번째로 뭐예요? 그럼 내가 이제 직접 써보는 거예요. 내가 써보는데 그때도 안 보여주고 너가 혼자 백지를 주면서 네가 혼자 써봐? 그럼 못 써요. 그래서 이 퍼스트 컴플레인션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네컷의 만화가 있잖아요. 네컷의 만화를 보고 거기에 있는 단어를 재조합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스크램블 센텐스인데 언스크램블 센텐스는 이거에 그 문장을 바로 갖다 오려서 붙이는 거고 이거는 찾아서 쓰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이죠. 저는 퍼플 아카데미 아이들이 G2 정도 되면 라이팅 잘하는 이유가 이 라이팅 로드맵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정말 체계적이라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피드백도 그렇지만 진짜 체계적이에요. 그 다음에 에반 무어 교재는 처음에 무엇을 쓸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그러니까 글의 소재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캐피탈 레터를 쓰거나 언어 규칙.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법이죠. 관습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쓰기로 했어 하는 마침표를 써야 된다든가 쉼표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거나이저.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워드 초이스, 센텐스 플루언시라고 해서 유창하게 문장을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6개를 배워요. 이 시스템 라이팅으로 생각해서 쓰는 단계가 이 G1 단계의 에반 무어 라이팅 단계예요. 그러면 에반 무어 라이팅을 G1, G2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문장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인트리딩 라이팅. 이제 인트리딩 미국 교과서의 본문을 보고 본문에 나오는 걸 오버나이즈로 물어보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 그리고 이제 넌픽션 라이팅은 이제 그 넌픽션 글, 기후나 세계의 기아도 나오고 남녀 평등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자연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의 본문을 읽고 정리하는 서머리 라이팅하고 이 본문에다 알려준 거랑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는 오피니언 라이팅 2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플 라이팅으로 돼 있는 거죠. 제가 왜 퍼플의 라이팅 구조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퍼플의 라이팅이 라이팅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스크램블 센텐스가 저희가 2개가 있어요. 퍼플 아카데미 학생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본 관자에 있는 이 언스크램블 센텐스는 문장으로서 주어가 있고 부사어는 어디에 들어가야지 서술은 어디에 가야지 문장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 구조를 가르치는 게 이 언스크램블 센텐스고
그리고 주피터나 세턴이나 우라노스에 있는 언스크램블 센텐스는 그 기본 구조를 아는 아이가 본문은 이해하긴 하지만 문장으로 만들 수 없어. 그런 친구들이 이 답변을 문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오거나이즈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인투리딩을 본문을 받고 서머리를 해. 그러면 서머리가 안 돼요. 아이들이 아직 그 구조를 잘 모르니까 핵심 질문이 뭔지 잘 몰라. 키워드 뽑는 것도 잘 몰라. 본문에서 아이들이 핵심을 못 잡아내니 본문에서 잡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물어봐줘요. 오거나이즈로 물어봐주고 이 오거나이즈에서 물어본 것을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핵심 문장들을 가지고 서머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서머리를 그냥 쓰는 것과 오거나이즈를 겹치면 뭐가 생기겠어요? 리터러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학습은 결국 깨닫는 거고 깨닫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깨닫는 애는 없어요. 그러고 갑자기 득도하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오거나이즈에서 계속 물어보면 맞아. 오거나이즈에서 라이팅을 할 때는 이렇게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해서 리딩을 할 때도 그런 점을 중요시해서 봐요. 그 중요시해서 본 점을 1년 내내 라이팅을 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거죠. 라이팅.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을 내면서 핵심 키포인트는 무엇을 잡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돼요. 라이팅은 체계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특히 라이팅은 그냥 암기 형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